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양대 시장 마이너스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마무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스마트 PB센터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할 이야기 참 많아 보이는데 주가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가고 있는가에 있어서 초점 좀 많이 맞춰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이름을 보이는데요. 사실 기관은 오늘 좀 많이 덜어내는 움직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저희 오늘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센터장님.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주 전략 한번 세웠었는데 글쎄요 오늘 마이크론 뚜껑 열렸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딱히 큰 변동은 없다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공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사실 뭐 이제 마이크론이 어떤 그 하나의 그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3분기 실적은 괜찮았어요. 네. 그냥 뭐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 외에서 많이 빠졌던 이유는 역시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 전망이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전망이 뭐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지금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테크주들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뭐 이미 이전에도 뭐 우리가 엔비디아도 그랬었고 다 이제 그 서프라이즈 정도가 나와야지 시장이 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지 그냥 뭐 조금 더 좋은 거 가지고는 이거밖에 안 돼라는 반응을 보여요. 사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빅테크주들이 가진 좀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면에 이제 사실 한편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것들, CEO가 얘기한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뭐 내년까지 HBM 그 물량이 다 확보가 돼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HBM의 어떤 이런 그 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그 D램의 어떤 그 수요가 폭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은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은 굉장히 호재거든요. 네. 사실 SK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초반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낙폭을 회복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서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소폭의 하락으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일단 뭐 특별하게 오늘은 이게 생각보다는 뭐 반응을 이렇게 뭐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그 반도체,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의 뭐 이제 계속해서 증설이라든가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HBM 자체가 물론 마이크론이 뭐 이제 1억 달러를 넘었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해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HBM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겠지만은 사실 저는 뭐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삼성전자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유, 이걸 또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10만 원 가야 그냥 동네 형인데 지금 아직 8만 원 선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안 사면 후회된다라는 이야기. 지금은 위험 요인, 그 엔비디아 승인보다 기회 요인, 범용 D램 쪽에 있어서의 그 평균 단가가 더 높아질 거다가 더 크기 때문이다가 논조거든요. 이에 있어서 점수 주십니까? 보고서 되게 잘 쓴 것 같네요. 사고 싶네요. 정말 사고 싶게 만드는 보고서 제목이네요. 포모를 불러일으키죠.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뭐 하이닉스보다 속도가 느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정말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대로만 된다라면은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수도 좀 더 탄력 있게 가주시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HBM도 있지만 HBM보다 더 큰 범용 DRAM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HBM이 아니라 거기에 HBM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메모리 확장시켜가지고 레거시계 전체다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있잖아요. HBM만 한정돼서 시선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설 좀 확대를 시키게 되면서 SSD 괜찮네, 낸드도 범용 DRAM도 괜찮이, 네. 레거시도 괜찮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분 말씀하신 대로 가요. 그리고 12만 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삼성전자대에서 좋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실적도 당연히 좋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기업용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이미 20% 인상을 했고 3분기에 또 이제 20% 인상 또 추가로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단지 하이닉스가 그동안 하이닉스에 그동안 줬던 애정을 거기 있는 애정을 반만 삼성전자 쪽만 줘도 저는 10만 원 이미 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저도 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12만 원 분명히 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거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뚜껑은 7월 5일경에 조금 더 열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디램이나 낸드단에 있어서의 회복력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 반응에 확실하게 녹여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더 전략 조정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센터장님. 근데 삼성전자가 HBM만 4월을 걸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CXL 키워드도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CXL 대표 주제가 또 네오셈이거든요. 근데 어제 좀 올랐잖아요. 오늘 좀 쉬는데 레벨업 시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점 대비 30-40% 내려온 구간에서 재료가 붙은 것은 또 가겠다라는 신호로 봐도 괜찮은가 싶거든요. 사실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오셈 같은 경우가 그 CXL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제 주목을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한 차례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17,000원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조정을 굉장히 세게 받았죠. 그동안에 뭐 이제 10,000원 밑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다시 조금 오늘 좀 이제 그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사실 그 뭐 3월 달에 기록했던 그런 고점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시장에서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느냐예요. 네. 지금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HBM 쪽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뭐 마이크론이 됐든 SK하이닉스가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간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쪽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고, 뭐, CXL 같은 게 이제 한때 관심을 받았으나 그것이 결국은 좀 뭐, 속된 표현으로 HBM에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HBM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제 그래서 CXL, 뭐, 네오셈이 지금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의 장대 양봉이 한 6월 초에 한번 났거든요. 예. 거기 그 정도면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게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고 지금 가격에서는 사실 무리는 없습니다. 뭐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역시 저는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번은 또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옮겨질 것이고 뭐 범용 반도체가 됐건 뭐 낸드가 됐건 뭐 CXL이 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이 옮겨질 거기 때문에 그런 또 타이밍을 노리면은 지금 가격대선 저는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CXL, 네오셈 바닥은 잡았고 이제 조금의 시간을 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쪽에 있어서 또 화답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D램, 낸드, HBM 등등. 그 속에서 과연 CXL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어느 정도 시장이 화답하는지는 지켜보고 네오셈 자리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잠시 그래도 전략 받아보죠. 여전히 스트롱 바이 유지이신지 정태근 이사님?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꺾일 때까지 꺾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가볼 드리고 때까지 가보자. 싶네요. 네. 사실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센터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HBM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꺾일 듯 한데도 그냥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최근 3일 동안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만큼 HBM을 애정을 하고 있다. 애정? 예, 애증이 아니라 애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HBM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대장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물줄기에서 자연스럽게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분위기가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자부를 하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계속 반도체만
반도체만 계속 얘기해 왔었어요. 예. 해왔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반도체를 지금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스에서 큰형 물론 삼성전자 지금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이슈보다 시장 이슈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도체 내에서 동네 바보의 귀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차츰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해지게 된다라면은 그때가 10만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라면은 바로 말씀드려야죠. 근데 지금 높이상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둘째 형이 첫째 형보다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둘째 형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둘째 형이 더 잘 나간다, 돈 더 잘 벌어오고 HBM에 있어서 그만큼 또 노력을 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못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때 치고 올라오는 쪽은 다름 아닌 현대차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4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데 뭐 사실 어제도 좋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우선주들도 같이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기관은 지금 현재 오히려 차 쪽을 더 많이 담습니다. 현대차를 더 많이 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주 같이 따라갑니다. 자, 센터장님. 네. 현대차는 지금 정말 배당 낙이고 그리고 온 우주가 현대차를 응원하는 듯한 양상이 그려지고 있고 근데 지금 구간 또 이제 앞으로 더 좋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자리인가가 이제 무서운 거죠. 오늘 딱 배당락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또 색깔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현대차의 최근에 가장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모멘텀, 이제 시작이 됐던 거는 역시 인도법인의 IPO예요.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 그러니까 첫 번째 모멘텀은 밸류업이었고, 밸류업.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 이 인도법인의 네. IPO였는데 결국 인도법인의 IPO가 이제 그 구체화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주가의 흐름 자체가 견조합니다. 잘 앞에서 이제 SK하이닉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잘 안 꺾여요. 현대차 같은 경우 네, 꺾이면 다시 올라오고 꺾이면 맞아요. 다시 올라오고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결국 그 이 인도법인의 IPO 이제 뭐 상장까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분기에 상장 예상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현대차 그 본사 쪽으로 자금이 한 4조 원 정도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배당에 대한 얘기들 또 뭐 자사주 매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 뭐 사실 현대차가 연초까지 정도만 하더라도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우려들이 최근에는 조금 굉장히 좀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산타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신차 사이클에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의 전기차 진입 자체가 북미라든가 인도라든가 진입이 어려워요. 서로 간에 이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현대차는 그런 거에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조금 이제 둔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좀 호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지금 뭐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뭐, 이 기관의 수급이 좀 최근에는 유입이 되면서 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사실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현대차의 흐름 자체도 저는 꺾일 때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전차 군단이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될지 계속 볼게요. 현대차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신고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흐름 보고 부품단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수혜 확산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어제였나요? 이제 목표가 상향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일제히 같이 올라와요. 뭐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단에서도 흐름 나오고 있고 역시나 기관 쪽에서도 같이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죽지 않았다. 다시 시작인 건가? 기대 품을 수 있잖아요. 정태 기사님 지금 보면 전력 설비도 같이 가거든요. 그동안 조금 노이즈 있었던 가온전선도 다시 오늘 두 자릿수 때 상승 이어지고 전선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훼손 없는 속에서 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잖아요. 그럼 다시 갈 수 있다는 충분히 모아볼 수 있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계속 가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계속 가는 게 쉬는 게 별로 달갑진 않아요. 달갑진 예.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는 게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안 쉬었다고 보시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저는 항상 그 전력 설비 말씀드릴 때 네. 어쨌든 대장이 HD 현대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요 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32만 3천 원 최고가 6월 27일 날 결국 오늘 찍었는데 그동안 어쨌든 이 30만 원 가격대에서 조금 옆으로 누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가나? 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눕죠, 절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 초반에는 프리미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쉼없이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프리미엄보다는 거품이 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쉬었다 가고 하는 게 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판단에는. 왜냐하면 하나를 예를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HBM 수혜가 되게 되면서 TC본도 이게 나왔고 그러면서 6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6개월 또 잘 쉬어주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주가 많이 오른 것에서 부담을 해소하고 나서 또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가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욕심이죠. 그리고 오늘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뭐 단독 기사가 나왔던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확보 문제 요 관련돼 가지고 전용 송전선로 네. 발음이 잘 안 돼요. 송전선로 요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용을 상당 부분 다 되겠대요. 대부분의 비용을 다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오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주가를 또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전력 설비하고 전선 같은 경우는 이슈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대원전선 이슈 나왔었고 오늘은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전선 까는데 또 대부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뭘 하겠다 그러면은 일거리가 생기고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계속 주가를 받치면서 꾸역꾸역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전력 설비 전선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조금 언짢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과 쉼을 좀 반복하면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더 지속적 있게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센터장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정 기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갔어요. 근데 LS 일렉트릭이나 효성 중공업 쪽은 그래도 좀 고점 대비 살짝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려고 하지 않나? 그럼 오히려 이쪽으로 붙는 게 더 나은 셈법일까요? 사실 지금 뭐 그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대장주가 이제 HH현대 일렉트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가 항상 앞장서서 좀 가는 거고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저는 이제 한 뭐 세컨더리 정도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결국 지금 차트 좀 만들었죠. 최근에 한번 5월달에 고점 한번 찍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굉장히 좀 차트 모양을 잘 만들고 오늘 이제 다시 장대 항목을 세우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LS 일렉트릭도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점을 뚫으러 가야 되는 모양이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가능성입니다만은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봐도 사실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전력기기주들뿐만이 아니라 뭐 테마가 됐건 업종이 됐건 간에 시세 어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중간에 그 눌림목을 기가 막히게 잘 주고 가요. 쉬는 구간을 확실하게 쉬어주고 나서 다시 고점을 뚫는 모양들을 보인다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눌림목을 안 주고 그냥 시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모양이 안 나와요. 네. 항상 눌림목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차트 자체 갖다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사실 이런 그 전력기기주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아직까지 시세가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때 오히려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림목을 하나의 매수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는 밀릴 때마다 담는 것이 또 답이다라는 판단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내려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저는 화장품이 또 변압기랑 비슷한 결이라고 봐요. 북미 키워드 있고요. 실적 나오고 계속 찍힙니다. 그러면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가고 있지만 실리콘2가 또 글쎄요. 북미가 오늘 또 키워드 집중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2는 또 그렇게 지금 발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기다리던 더 가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명이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력 설비에서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성격이 계속 이 현대일렉트릭 전력 설비 같은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성격은 지수 대형주가 아니라 종목 장세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목이 상승했을 때 제할만한 장치가 지금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시장을 올려서 종목을 올린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했을 때 상승을 제한 장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진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투자 지표가 됐던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그냥 그쪽으로 그냥 돈 쌓아가지고 그냥 계속 끌어올리면 되는 그런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력 설비가 꺾이지 않는 중강마 이런 중강마 이런 성격의 어떤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지금 이제 어느 순간부터 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그게 4월 1일부터 그래요. 4월부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안 오는 게 뭐가 있지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올린 것 같아요. 그게 딱 화장품이 픽이 됐고 화장품이 그 와중에 또 이제 북미 쪽이란지 그리고 아시아 쪽 수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번 이제 5월 달까지 수출 금액을 보게 되면 이제 40.4억 달러인데 이대로 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나왔던 2021년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와, 그러면 2021년도를 높게 된다는 것도 사상 최대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보다 더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또 이게 앞으로 갈 일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 주들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맥스가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훼손 없이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들 화장품에서 많습니다. 관련해서는 추세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실적과 과거 영광을 누렸었던 주가 그 괴리도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정태근 이사, 이동근 센터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